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남국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부결을 놓고 윤리위 무용론 그리고 민주당의 꼼수 방탄 이런 비판이 사그러들질 않고 있어요. 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는 윤리위의 국회법상 품위 유지와 사익 추구 금지 의무 위반으로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명을 권고했는데요. 윤리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발언을 제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예, 그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들리는데 징계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징계와 불출마 선언은 큰 관계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이 김 의원 구제를 위해서 불출마를 방탄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이 징계위에 회부가 됐는데 9개월 남은 계약 기간 때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테니까 봐달라고 하면 봐줄까요? 무엇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자진 탈당자 1년 내 복당 금지 규정 때문에 총선 전 복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있잖아요. 물론 무소속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요. 당선 가능성이 제일 큰 문제겠죠. 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 단원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 전신에서 2번, 그리고 민주당 전신에서 2번 당선될 정도로 굉장히 민심 변동성이 큰 네. 지역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설 경우에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 불출마 자체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친정인 민주당은 대단한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하고 이를 명분으로 제명안을 부결시킨 겁니다. 액수가 엄청나게 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이제 사실상 징계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걸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럼 김남국 의원의 징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서 회기 내에는 제명안을 다시 올릴 수는 없고요. 민주당은 한 단계 아래 징계인 30일 출석 정지안을 재심사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의원 임기를 다 채우면서 30일 불출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리자문위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리자문위 그리고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까지 절차도 까다롭다 보니 매번 징계안이 계류되다가 회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이스타항공 주식 백지 신탁 관련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이상직, 그리고 가족명의 건설사 특혜 수주 의혹 혐의인 박덕흠 의원 모두 제명 권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자문위 결정에 강제성을 띠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남국의 정치적 결단의 느낌표는 제명 없는 제명이네로 하겠습니다. 예. 친문계인 김종민 의원은 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건 이 대표의 결정과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 대표 책임론을 공개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꼼수 탈당한 친명계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당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승인했죠.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며 단식까지 불사한 이 대표가 당내 여론은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전사가 된 장관들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좀 달라졌다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 뒤에 국회에 나온 장관들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표적인데요. 각종 이슈에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 전력의 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 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총리까지 그런 극우적인 인식을 국민들한테 설파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대한민국의 없습니다. 전혀 틀렸습니다. 의원님의 주장은 완전 틀렸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 꽤나 점잖았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네, 재선 의원 출신인 보훈부의 박민식 장관도 민주당 민영배 의원과 중국 방문을 두고 언쟁을 벌였고요.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언론인이었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1대1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산주의자세요? 왜 그렇게 침소봉대를 하십니까? 편집인 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팩트 자체가 틀렸는데 왜 그걸 갖다가 그걸 자꾸만 비틀어서 질문을 하십니까? 네, 보통은 의원들이 큰 소리를 내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방어를 하는 편이었는데 확실히 좀 달라진 풍경입니다. 네, 물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요, 박범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뒤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여야가 맞서야 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전사가 된 장관들의 느낌표는 싸움꾼보단 일꾼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서 전사의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전투하는 군사라는 뜻도 있지만 제1선에 나서 힘껏 일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무위원들이 보란듯이 야당 의원들과 맞서는 모습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야당을 설득도 하고 협조도 구하는 국민을 위한 전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